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3분 분석 애널리스트 상호판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어제보다는 상황이 좀 나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코스피는 외인이 4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코스닥이 오늘 정말 심하네요. 요즘에 안 떨어졌다시피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히 코스닥을 좀 손을 봐주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3,300원 같이 매도를 하면서 2.51% 하락을 했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평소보다. 코스피 전체 일봉 지수를 보면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죠. 이 5거래일, 6거래일, 7거래일 연속 이건 점으로 떨어뜨리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계속 저점을 테스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저점을 지키면서 강하게 반등을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희망이 있는데, 현재 코스피가 조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사실은 코스피보다 지금 좋은데, 코스닥은 한번 갭 하락 후 강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이 지지한 마지막 저점을 깨지 않고 끝나면서 일단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낫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투자자의 투심도 흔들리고 수급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기존에 확인했던 이 하방 큰 이런 반발 매수세가 이때 2019년 8월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볼지는 모르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211점 정도, 211포인트 정도를 지지하면서 앞으로 행보해줄 가능성이 조금 높고, 코스피는 사실은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지지선에 걸려서 이 선은 아직 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내일 이 지지선마저 깨고 1966, 1890을 트라이 한다면은 정말 뭐 확실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코스피가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미국장을 보면 어제 미국장이 사실 장 시작을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시장 친화적인 발언과 주식시장을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나왔었는데, 그런 구원군 역할에도 필요 없이 회복을 하다가 다 반납을 하고 이 중요 지지선이 200일선을 깨면서 아래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방은 오픈된 상태고, 다음 하방 지지선이 사실은 이 정도에서 지지되고 있기 때문에 25,000포인트면은 아직도 1,400포인트 이상 남았다는 건데, 1,400포인트면은 거의 4% 가깝거든요. 다우존스가 4% 정도 하락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는 거의 7, 8%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조금 공포스럽습니다.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나은데 아직 큰 이제 60일선을 깨고 큰 낙폭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직 8,900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일단 골든선을 깼기 때문에 8,700포인트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고, 정말 만약에 IT 반도체 관련주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하방 지지선 7,700까지도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P 500도 이미 120선을 깨고 아래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하방이 다 열려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좀 버티고 주고 있겠지만 니케이도 이미 모든 지지선을, 일단은 모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독일만 유일하게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생기면서 이 낙폭을 회복해서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머지 뭐 상해 3천이 유일하게 버텨지고 있는 그런 신고가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해도 우리나라보단 나은 것 같습니다. 홍콩은 비슷하고 유로도 역시 하방이 열렸고 항생도 열렸고 우리 한국 시장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 시장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전 세계적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고 무역 전쟁이나 이런 뭐 세계 중앙은행들의 유로존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질병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현재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하방을 찍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는 보수적으로 보면 한 53,600원, 54,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추가로 하락한다면은 사실상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삼성전자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펀더멘털리 흔들리거나 뭐 영업이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코스피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전 외국인들이 솔직히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개인들의 신용 매수 물량이 엄청납니다. 고점을 이미 돌파했고 신용 물량이 이 신용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사실상 이 세력 이제 각국 증시를 돌리는 그런 완전 메이저 세력들이 있다고 알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요즘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증시에 관여하는 메이저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 차트가 거의 일치하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고 상승할 때 같이 다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맞추고 한두 명이나 뭐 비슷한 세력끼리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을 하방으로 밀자는 거 그런 메이저 세력들의 그 의도인 것 같고 코스피를 밀기 위해서는 삼성전을 미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매도세가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우리 코스피 시장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향인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면 거의 삼성이 한국을 살린다는 말이 이제 뭐 거의 거짓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주식을 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하는 거면 그 회사가 정말 본업에 집중하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질 때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가치 투자자입니다. 요즘에 삼성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현재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IM 사업 이제 핸드폰과 그런 휴대용 액세서리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들여서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이런 신제품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거든요. Z 플립이나 삼성 갤럭시 S20가 이런 핸드폰을 가장 먼저 만드는 데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글로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보된 기술을 좀 보여주고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이제 소비자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글로벌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경쟁력을 잃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삼성전자가 현재 반도체 1등이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만 기업이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그런 이제 분야에도 진출을 하여서 어, 메모리에만 집중하고 메모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뽐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얘기죠. 왜냐면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릴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출렁 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사실 투자될 때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무슨 자율주행 비행기도 나오고 그다음 슈퍼컴퓨터도 나오고 뭐 IT 서버 네트워크를 장착하는데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요즘에는 반도체가 없이는 첨단 기기를 만들 수조차 없거든요.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겠다는 게 삼성전자의 의도고 또한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인데 미국에서 화웨이를 금지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5G를 이제 화웨이 거를 금지시키면서 유일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 말 안 들어서 좋진 않지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밀어주는 그런 모양새고 이런 반도체, IM,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5G 그런 새로운 통신 4G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이동통신까지 한국이 이 매출액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9.9%, 뭐 12.7%를 뭐 두 배 확대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매출 증가가 될 거고 현재 시총은 사실 귀여운 정도거든요. 삼성전자가 250조 매출을 뽑아내는데 333조. 이게 사실은 현재 애플 주가의 삼성전자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 총액과 순이익은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높거든요.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가 미국 출신 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저평가 받진 않을 텐데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라는 많은 생각을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국민들도 북한과의 이런 관계 개선을 좀 많이 생각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세계 흉흉한 그런 소문이 잦아들고 조금 진정이 되면은 다시 북한과의 그런 경제 교류 그리고 비핵화를 넘어서 뭐 일시적인 정전과 이제 정전 그런 협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 지금 한반도의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500조, 600조, 그래 1000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병 이벤트로 이렇게 하락할 때 좀 고맙다고 생각하고 한 주씩, 두 주씩,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0주씩, 뭐 50주, 100주씩 모아가는 주식입니다. 지금 테마주를 봐야 할 때가 아니고요. 이런 대우량주, 글로벌 리더격인 이런 주식들을 하나둘 모아가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걸 신경 쓰지 마시고 5년 뒤, 10년 뒤 내가 은퇴하고 빨리 은퇴할 때 내 이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씩 두 주씩 모아서 꾸준하게 쌓아가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때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저평가된 주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명히 미래형 주식이긴 하지만 현재 복제약의 생산량의 양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좋은 주식이고 포스코도 요즘 철강이 밀리긴 하지만 엄청나게 저평가로 가고 있는 상태고 또한 삼성 SDS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은행 이제 거래나 온라인 거래에서도 대거 이제 활용될 예정인데 그런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쪽도 삼성 SDS인데 이런 코로나 질병 이벤트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주식들을 잘 발굴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이용하는 그런 투자 기회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저도 사이트 많이 돌아다녀 보니고 마스크 구매하러 약국도 많이 가보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데 엄청나게 패닉에 지금 떨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돈에 신경 쓰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많이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좀 일어서야죠. 이런 언제까지 월급쟁이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과 그다음에 4, 50대 됐을 때는 과감하게 은퇴하고 나머지 삶을 즐기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꿈꾸려면은 아무래도 그런 자본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불가피한 겁니다. 투자를 안 하면은 영원히 월급쟁이로 70살, 80살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싫으시다면은 이런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미래를 보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현재 무리가 있고 미래를 보고 좋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은 정말 지금이 저점이었고 정말 좋은 투자였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투자하시고 현재 엄청난 하락장이라서 마음고생도 심하실 텐데 잘 이겨내시고 한 달, 두 달, 세 달, 5월달 되면 코로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웃으면서 플러스 50%, 100% 자기 계좌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